미국 역사상 최연소 대통령이자 미국인들이 가장 사랑한 대통령 존 F 케네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음모론이 제기된 사건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1963년 일어난 그의 암살 사건 때문이죠. 케네디 대통령의 사망 관련 공식 기록만 500만 페이지, 심지어 최근에는 그 문서의 대부분이 공개되었지만 아직도 그의 죽음에는 거대한 배후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미국인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의 죽음은 만 60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미국 역사상 가장 충격적이고 미스터리한 주제 중 하나로 꼽히곤 합니다. 심지어 케네디의 뇌가 사라졌다는 황당한 의혹도 있어 사람들이 그의 암살 사건에 대해 계속해서 의문을 제기할 만도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죽음은 어떤 점 때문에 미스터리한 죽음으로 여겨지고 있는 걸까요? 누구나 한 번쯤 혹해봤을 사라진 보물의 행방부터 미스터리한 의혹까지 모두 파헤쳐보는 인디아나 존스. 오늘은 존 F 케네디에 대한 소문을 파헤쳐보겠습니다. 1963년 11월 22일 당시 재선 출마를 1년 앞두고 선거 유세를 위해 텍사스 댈러스에 도착한 케네디 대통령은 많은 이들의 환대를 받으며 카퍼레이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군중의 환호에 손을 흔들며 화답했고 그를 태운 차는 앨런가로 진입하는 코너를 돌기 직전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 어디선가 총성이 들려왔고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곧 연달아 두 발의 총성이 더 울려 퍼졌고 케네디는 뒷좌석에서 힘없이 쓰러졌는데요. 총알이 그의 목과 머리를 관통해버렸기 때문이죠. 치명상을 입은 케네디는 곧장 병원으로 실려갔지만 결국 사망하고 맙니다. 한 국가의 현직 대통령이 사망한 끔찍한 사건.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은 그 일대를 모두 봉쇄한 후 대대적인 수사에 들어갔고 2시간도 채 되지 않아 암살 용의자 리 하비 오즈월드를 체포하는데요. 하지만 용의자 오즈왈드는 나는 아무도 죽이지 않았다. 나는 함정에 빠졌다고 외치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사건. 미국 경찰은 수사에 착수해 12시간 만에 그를 케네디 암살 혐의로 기소했고 체포 이틀 만에 감옥으로 이송하게 되는데요. 이 장면은 TV로 생중계돼 온 국민이 지켜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즈왈드는 교도소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나이트클럽 사장 잭 루비가 쏜 총에 맞아 암살됐고 대통령 암살 용의자를 살해한 잭 루비 역시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라며 부인하다가 교도소에서 4년 만에 돌연 폐암으로 사망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케네디 암살 사건 음모론이 시작됐죠.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과 연관된 인물들은 이렇게 모두 영원한 침묵 속으로 사라졌고 미국 중앙정보국 CIA 등이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사건에 대한 의혹은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기된 의혹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오즈왈드의 단독 범행이 아닐 것이란 주장이었는데요. 공개적으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오즈왈드는 교과서 보관 창고 6층에서 케네디의 뒤통수를 저격했다고 하죠. 그러나 공범설을 지지하는 이들의 의견은 달랐습니다. 당시 촬영된 사건 영상에서 케네디의 고개가 앞에서 뒤로 젖혀지는 것처럼 보여 총알이 앞에서 날아왔다고 주장한 건데요. 때문에 오즈왈드가 저격에 실패하자 앞쪽에 위치한 잔디 언덕에 숨어있던 공범이 총을 쐈다는 음모론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케네디와 함께 차에 타있던 당시 텍사스 주지사 존 커널리의 총상이 이런 주장에 힘을 보태주기도 했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오즈왈드는 케네디를 향해 3발의 총탄을 발사했는데 그중 한 발이 케네디의 등을 통과해 앞좌석에 있던 존 코널리까지 관통했기 때문인데요. 이런 상황이 쉽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보니 마법의 총탄이란 말까지 만들어지며 음모론에 더욱 불을 지폈습니다. 그런데 수상한 점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케네디의 뇌가 사라졌다는 충격적인 의혹이 나온 것이죠. 1972년 미국의 한 법의학 전문가가 암살 증거들과 함께 국립문서보관소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던 케네디의 뇌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것인데요. 그리고 이런 의혹은 비교적 최근인 2013년에 또다시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변호사이자 작가인 제임스 스완슨이 자신의 책에서 케네디의 뇌와 부검 자료가 사라진 것이 발견됐다고 저술한 건데요. 심지어 케네디의 뇌를 가져간 것이 그의 동생인 로버트 케네디라는 충격적인 주장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다만 그는 로버트 케네디가 케네디 대통령의 뇌를 가져간 것은 저격당한 위치를 숨기기 위해서가 아닌
케네디 대통령의 질병이나 그가 복용한 치료제를 숨기기 위해 빼돌렸을 것이라고 주장했죠.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저격당한 위치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인 그의 뇌와 부검 결과가 사라졌다는 의혹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고, 결국 케네디가 어떻게 죽었는지는 수수께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의심스러운 정황이 하나둘 제기되자 일부 미국 국민들은 케네디의 암살에 거대한 배후가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유력하다고 지목된 단체가 바로 미국의 중앙정보국 CIA죠. 그들이 의심받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케네디 대통령 취임 직후인 1961년 4월, CIA는 쿠바의 피델 카스트로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 피그스만 침공 작전을 펼쳤고, 이 작전이 참담한 실패로 끝나자 케네디는 그 책임을 물어 당시 CIA 수장이었던 덜레스 국장을 해임합니다. 그리고 CIA 역시 존 패기로에 놓이게 되죠. 이에 불안감에 휩싸인 CIA의 일부 과격한 요원들이 오즈월드를 암살범으로 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건데요. CIA는 이런 의혹을 극구 부인했지만 1993년 오즈월드의 부인 마리나 오즈월드가 남편이 무죄라는 건 나도 알고 있다. 사실이 밝혀지면 이 나라는 위험에 처할 수 있다며 지금도 CIA와 마피아의 누명을 뒤집어 쓴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말을 전해 CIA에 대한 불신은 더욱 짙어졌죠. 또 한편에서는 오즈월드가 소련 정보기관 KGB의 일원이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합니다. 미국 정부가 공개한 자료 중에는 오즈월드가 범행 2달 전 멕시코 주재 소련 대사관에 전화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오즈월드는 어눌한 러시아어로 KGB 요원과 통화했는데 그 요원이 암살에 관련된 부서의 직원으로 알려져 의심이 커질 수밖에 없었죠. 게다가 당시 오즈월드는 워싱턴과 관련된 새로운 전달 사항이 있느냐고 물었다고 하니 음모론은 꼬리에 꼬리를 물며 계속해서 커졌습니다. 하지만 CIA와 KGB 등 의혹을 받았던 단체들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며 부정했고, 미국 정부 역시 오즈월드 단독 범행이 맞다고 강력히 주장해 결국 케네디 암살 사건은 현재까지도 미스터리한 사건으로 남았습니다. 미국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 중 가장 끈질긴 음모론의 대상이 된 존 F 케네디 암살 사건. 그동안 관련 자료가 비밀에 감춰져 있어 음모론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2022년 12월 케네디 암살에 관한 문서 13,000여 건이 한꺼번에 공개됐죠. 이 내용에 대해 CIA 대변인은 이제 케네디 암살 관련 문서의 95%가 공개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때 공개된 문서들은 새로운 내용도 있고 과거에 편집했던 내용을 원본으로 공개한 문서도 있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오즈월드 단독 범행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오즈월드가 상당 기간 CIA의 감시망에 들어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내용이 있어 여전히 배후가 있음을 주장하는 이들의 불신은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케네디의 죽음에는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우리는 이 음모론의 끝을 알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존 F 케네디에 대한 소문을 전한 인디아나 주스 김준상이었습니다.